새콤달콤 입맛을 돋구는 오징어 깍두기를 담가볼까요? 무, 콜라비, 고춧가루, 다진 마늘, 멸치 액젓, 쪽파는 필수! 오징어를 양념할 때는 다진 파, 다진 생강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단촛물을 만들 식초, 설탕, 소금을 준비하세요. 일단은 오징어 껍질부터 벗겨볼게요. 색깔이 이렇게 내장을 제거했을 때 안에가 투명한 것이 아주 신선한 오징어예요. 그런데 껍질을 벗기는 이유가 있나요? 이따가 데쳐서 김치 속에 넣을 건데 껍질이 씹히기도 하고요. 김치가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껍질을 벗기는 게 좋습니다. 깨끗하게 손질한 오징어는 몸통과 다리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썬 다음 끓는 물에 살짝 데치는데요. 투명한 오징어가 하얗게 변할 때 건져냅니다. 건진 오징어는 체에 받쳐 물기를 제거하세요. 자, 이제 오징어를 절여보도록 할게요. 포인트가 식초물에 절이는 거예요. 식초물에 절여서 빨리 먹을 수 있도록. 오징어를 지금 씹어 드시면은요, 말랑말랑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오래 먹게 되면 얘네들이 살점이 흐트러져요. 그렇지만 식초에 절이면 이 살이 굉장히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두고 먹어도요,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어요. 절일 때 가장 좋은 게 봉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비닐봉지를 이용한다고요? 네네. 봉지를 사용해서 묶어두면 공기가 들어가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봉지에 담으면 공처럼 굴릴 수가 있어서 그 절인 물이 옮겨 다니면서 내용물이 아주 잘 절여지거든요. 골고루 절일 수가 있겠군요. 네네. 비닐 하나로 간편하게 재료를 맛있게 절이는 좋은 아이디어네요. 단촛물은 식초 2컵 반, 설탕 1컵, 소금 50g을 넣고 잘 섞어주면 완성! 단촛물로 절이면 부드러운 오징어 살이 쫄깃해진답니다. 오징어에 단촛물이 잘 배도록 공기를 뺀 후 묶으세요. 자, 오징어는 실온에 보관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면 어디에서 이게 보관해요? 냉장 보관하셔야 돼요. 냉장 보관. 네, 실온에 보관하시게 되면 이틀 동안 얘를 절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할 수가 있습니다. 무를 썰을 건데요. 네. 한 5cm 정도로 이렇게 또 토막을 내주세요. 깍둑 모양으로 썰면 무게는 똑같은데 절이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도톰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얄팍하면서도 큼직하게 썰어볼게요. 네. 이렇게 어슷어슷하게 그냥 썰어주시는 거예요. 지그재그로. 콜라비는 단맛이 많이 나고 굉장히 단단해요. 그래서 아삭한 맛과 함께 아주 단맛을 내기에 아주 좋아요. 자, 콜라비도 마찬가지로 껍질을 그대로 사용해 주시고요. 적당히 자르신 다음에 깍두기 썬 것처럼 지그재그로 마구마구 썰어주시면 돼요. 자, 무랑 같이 섞어서 절여보도록 할게요. 이제 식초물을 넣을 건데요. 가장 큰 무가 한 3kg 정도 되거든요. 3kg에 식초는 2.5컵이고요. 네. 설탕은 1컵 넣어주세요. 보통 이제 김장김치를 할 때 소금으로 절이잖아요. 네네. 이번에 식초로 하네요. 식초로 절이면 새콤한 맛이 나요. 그러다 보면 빨리 먹을 수가 있겠죠. 시중에 판매되는 식초의 종류가 많잖아요. 네. 아무 식초나 해도 되나요? 다 괜찮습니다. 자, 소금 넣을게요. 무와 콜라비도 비닐봉지에 단촛물을 넣고 절이는데요. 오징어와 달리 무는 절이면 수분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비닐봉지에 공간을 만든 다음 단단히 묶습니다. 절이기 전과 후를 비교해보니 한눈에 봐도 확실히 부피가 늘었죠? 절인 무와 오징어는 체에 받쳐 수분을 빼는데요. 걸러진 절인 물은 버리지 말고 피클을 담글 때 활용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오징어 절인 물은 비린내가 나서 사용할 수 없으니 아까워도 버리세요. 제 앞에 잘 절여진 무와 콜라비가 있어요. 지금 냄새가 살살 올라오는 게 굉장히 새콤달콤할 것 같아요. 혹시 이거 그냥 먹어도 되나요? 네, 이 상태로 드셔도 맛있습니다. 맛있다고요? 네. 치킨 배달시키면요. 따라 나오는 무가 있잖아요. 치킨 무. 무절임. 딱 그 맛이 나는데요? 네네. 이 상태로 그냥 드셔도 되고요. 파스타 드실 때 피클 대용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무 따로 양념하고 오징어 따로 양념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무의 성격과 오징어의 성격은 전혀 다르거든요. 얘는 단백질 성분이고 비타민이나 무기질이 많잖아요. 그래서 양념 성격을 약간 다르게 해서 따로 양념을 한 다음에 같은 통에 담아서 서로 어우러지게 만들어줄 거예요. 무와 오징어는 양념 재료를 달리해 따로 양념합니다. 무 양념에는 쪽파와 다진 마늘 4큰술, 고춧가루 1컵 반을 넣고 마지막으로 김치의 감칠맛을 내는 멸치 액젓 반컵을 넣으면 끝! 오징어의 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해 특별히 다진 파와 다진 생강을 첨가해 넣습니다. 오징어 깍두기 특별한 보관법이 있다고요? 제 밑부분에는 무를 넣어볼게요. 무를 차곡차곡 밑에 깔듯이 넣어주세요. 넣을 때는 합쳐서 넣는 게 아닌가 봐요. 따로따로 넣은 다음에 익으면서 서로 오징어 맛은 무가 가져가고 무 맛은 또 오징어가 가져가서 어우러져서 맛있는 맛이 날 거예요. 이렇게 무 깔고요. 오징어 깔아주세요. 이렇게 오징어 깔아주시고요. 근데 맨 위에는 무가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왜죠? 왜냐면 무에서는 물이 많이 빠져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오징어 맛을 또 밑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위에는 무를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바로 드셔도 되긴 하는데요. 먹을 수 있는 거는 하루 정도 지난 다음에 드실 수 있고요. 한 일주일 정도나 3, 4일 후에 드시는 게 가장 맛있어요. 그리고 보관은 한 3개월까지도 냉장고에 넣고 드실 수 있어요. 만든 즉시 먹어도 맛있지만 숙성기간에 따라 그 맛의 깊이가 다르다는데요. 먹어보지 않고선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먹어봤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숙성해야 되는 이유가 있군요. 어떠세요? 매콤함은 덜해졌어요. 네. 거기다 촉촉함은 여전히 그대로 네. 남아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당장 만든 거하고 하루 지난 거하고는 조금 이제 숨이 덜 죽었는지 네. 딱딱함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확실히 오징어의 깊은 맛과 네. 무와 콜라비의 적당한 맛이 뒤섞였네요. 우리 겨울이면 보글보글 청국장 많이 끓여 드시잖아요. 그 청국장 속에 오늘 만든 오징어 깍두기가 아주 시도록 익었을 때 넣어서 맛있게 끓여볼 거예요. 시큼하게 신 오징어 깍두기 먹기 힘들다고 버리지 마세요. 뚝배기에 신 오징어 깍두기와 물을 넣고 끓입니다. 물이 끓을 동안 두부와 홍고추, 청양고추, 파를 먹기 좋게 썰어두세요. 오징어 깍두기를 넣은 물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할 때 구수한 청국장을 듬뿍 넣고 앞서 준비한 재료와 함께 한 소끔 끓여내면 구수한 첫맛과 얼큰한 뒷맛 한 뚝배기 하실래예! 고수의 아이디어와 손맛이 고스란히 담긴 김장 김치. 김치를 활용한 음식까지 한상 푸짐하게 완성됐습니다. 동치미를 한번 먹어볼까요? 동치미. 네. 아유 좋아, 아유 좋아. 새콤하고요, 달콤하고 고추가 들어가서인지 칼칼한 맛도 있어서. 네. 야, 이거는요 특히 우리 아버님들이 그렇게나 좋아할 것 같아요. 이 수육이 동치미 국물을 이용해서 만든 수육이에요. 이 수육하고 같이 드시기 좋은 건 이 서울식 보양김치 있죠. 아, 보양김치. 김치와 함께요? 네, 한번 같이 드셔보세요. 그렇죠, 그렇죠. 네. 빼놓으면 안 되죠. 확실히 동치미 국물로 네, 육수를 끓이니까 네. 깊숙하게 돼지 잡내도 잡아주고 달콤하고 구수한 맛까지 진하게 배어있네요. 거기에다가 전복이 오독오독 씹히는 게 이야, 김치도 고소한 맛을 낼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징어 깍두기로 끓인 청국장 어떤 맛이 날지 궁금했는데요. 어우,
해물탕의 네. 시원한 맛과 네. 김치찌개의 칼칼한 맛과 네. 청국장의 구수한 맛이 환상으로 이 세 가지가 느껴지니까 야, 이것 때문에 우리 남편분들 일찍 귀가하겠는데요. 올겨울 신세대 김장김치로 풍성한 식탁 만드세요. 오늘 고수님과 함께한 시간 영광이었습니다. 보통 배추김치, 깍두기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김치가 다양하게 변신할 수 있구나, 그리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구나, 마지막에 다양한 맛도 낼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역시 고정관념을 깨야 될 것 같아요. 김장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오늘 한 것처럼 따라하셔서 올 겨울에 맛있고 간편한 김치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당신을 김치의 고수로 인정합니다. 내가 바로 김치의 고수!